처음에 이제 이런 발표를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좀 많이 망설였어요. 지금 김미정 선생님도 울컥하셨는데 저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냈고 그래서 저는 글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형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웰라이프, 그다음에 애도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애입니다. 애도 상담과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책을 내고 제 뜻을 활짝 펼치던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음, 그 배우자가 폐암 진단을 받고 석 달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저는 커다란 상실을 겪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3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 모든 활동을 접고 집안에서만 대인기피증처럼 집안에서만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저도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 현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상담자로서의 경험이 있었지만 얄팍한 지식으로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 애도 기간을 혼자서 버텨낸다는 것이 정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상담 여러 가지 관련된 이론이나 지식은 애도 상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이 어,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지탱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제 삶은 완전히 삶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새로운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을 내어 열린 문을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각당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면서 어, 그동안 미흡했던 저의 애도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어, 뭔지 모르게 삶이 무거웠고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애도 상담을 배워서 누군가의 상담으로 도와주겠다는 마음보다는 저 자신의 미진했던 그런 애도 작업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마움이었고 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좀 가벼워졌고 타인의 고통, 특히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속 공간이 생겼습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애도 집단 상담을 두 번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 상담은 비대면 코로나 와중이라서 비대면 8회기로 줌에서 내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1회기에 6분이 참석을 했는데 상실 대상이나 상실을 겪은 시기가 정말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울면서 자신의 상실 스토리를 쏟아낼 때 정말 동지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줌에서도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죠. 어, 집단 상담 대면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 3, 4회기를 거치면서 세 분이 탈락하고 세 명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 세 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역동이 가라앉고 저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꾸 이제 자책을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직은 집단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 없는데 내가 서둘러서 이렇게 나선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시작을 했는데 용기를 내어서 지금 남아있는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그저 사랑하는 일만 하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5회기부터 기운이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6, 7, 8회기에는 두 분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하고 둘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 사람이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저하고 함께 해주신 소중한 두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아, 개인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연결감이 비대면인데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내담자에게 제가 배우는 시간이었고 초짜 상담사를 격려해 주신 두 분의 내담자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애기 가정이 무사히 끝나서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비대면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을 구성할 때 대면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장이 비대면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담자 요인이라든지 내담자 요인, 특히 환경 요인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또 중간에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겨서 또 어떤 분은 이 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 저희 후배나 주변에서 상실을 겪은 분들과 만났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 후배를 만났을 때는 그 후배는 한 달 만에 위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제가 배운 상담 이론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사랑하려고 애썼고 그의 이야기를 서너 시간을 듣고 집에 와서 저는 이틀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배운 바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애도 집단 상담은 대면으로 6회기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복지센터에는 어, 상설 상담실이 있었고 거기에는 상담 선생님이 3주 하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 선생님이 기획해서 진행하는 집단 상담이었습니다. 1회기에서 그때도 또 6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아, 배우자 사별이 4분이고 부모 사별 한 분이고 공동체 상실 이분은 이제 탈북 세터민이셨어요. 근데 배우자 사별 4명 중에서 한 분은 4개월 되셨고 한 분은 1년 되셨고 두 분은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미 크게 그렇게 그냥 상담 선생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신 그런 다양한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모두 어르신들이라서 집단 상담 시간을 1시간 30분만 진행했습니다. 첫 회기에서 PPT를 준비해 갔는데 가서 집단이 그렇게 구성이 된 거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시 PPT 사용하지 않고 상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론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 우리가 배웠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체험 활동을 잘 콜라보해서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2회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 두 분이 교체가 됐어요. 두 분은 못 오시고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 얘기에서 센터의 상담 선생님이 인원을 확보하고 출석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주 출석을 권고하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확인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어. 도와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내담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데 약간 저항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서 집단 체험 활동에 자주 개입을 하셔서 어, 설명을 대신 하고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제가 좀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선생님한테 2회기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1시간 30분을 저와 내담자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상담 선생님이 이해해 주시고 부탁을 들어주셔서 그 다음에는 좀 바깥, 그러니까 집단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6회기에는 세 분만 참석하셨고 그 동시간대 복지사의 그 센터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하지만 어르신 세 분을 제가 귀하게 여기면서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고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내담자들의 자발성이 아주 중요한데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상실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애도 상담은 어르신들의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사별의 경우 오랜 기간 함께 사셨기에 오히려 상실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바쁘고 인간관계는 별로 없는데 혼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큰 고통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애도 반응은 워낙 다양해서 기본적으로는 개인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실 때는 이 체험 활동, 무엇인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험 활동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속내를 얘기하셔서 뭐 얘기하셔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색깔을 하고 뭔가 색깔을 활용하고 활동을 하는 거는 긍정 에너지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뇌를 깨우는 다양한 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자칫 어르신들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다수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사업 진행하는 걸 볼 때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고착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힘든 시대를 살아내신 훌륭한 분들이고 분명 삶의 지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미숙하고 사회의 짐이 되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이지만 또 어리 큰 존재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상으로 집단 상담이나 어떤 개인 애도 상담을 할 때는 그분들을 존중을 하고 삶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들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그런 큰 배움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